자, 네, 지금부터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그 TV 토론회 하고 있죠? 그죠? 네, 네, 네. 오늘부터 저기 뭐야 그 오늘 저기 8시에 그 대선 후보 이제 토론회가 있어서 아마 그거 보러들 많이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녹화를 잘 남겨놓을 테니까 네, 늦게 들으신 분들도 뭐 이렇게 처음부터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금요일인데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문자반 회원들 그 어제처럼 또 공지사항 하나 또 있으니까 네, 방송 말미에 뒷부분에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어제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락을 마감한 게 또 왜 이렇게 빠졌는지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왜 빠졌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덜 불안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서 코로나 방역 해제 수혜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뭔지 얘기를 해드리고 뭐 이건 짧게 얘기해드리고 이런 것들은 뭐 저기 그 김 실장님이 평상시에 그 제 방송 끝나면 김 실장님이 방송을 바로 하시는데 뭐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이번 짧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하던 거 있죠. 네, 어제는 위메이드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 그죠? 떨어지는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어떻게 상승 추세로 바뀌는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어떻게 돌리는지 대형주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개별주들은 어떻게 돌려 세우는지 그리고 옛날에 저기 솔고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선주로 굉장히 좀 아주 진짜 그 희한하게 움직이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어제 얘기하다가 그 시간이 없어서 이제 거의 안 했죠. 좀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 종목 얘기도 이따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공지사항 있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잠깐 보고요. 네. 지난주에도 그 대선 후보 지난주인가요? 저는 언제 했었죠? 대선 후보 토론회가 2월 초에 했었나요, 그죠? 네. 그때 그 대선 후보 토론할 때도 저는 안 봤어요. 대선주도 이제 추천을 많이 했고 또 권하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설명도 많이 드리는데 저는 대선 후보 토론회를 지난번에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안 볼 거라고. 안 볼 거라고. 희한한 사람이죠, 그죠? 네, 안 봤어요. 네. 그리고 요번에도 안 볼 거예요. 네, 대선 후보 토론회 끝날 때까지 안 볼 거예요. 대선 끝날 때까지 안 보려고요. 왜 안 보냐면 뻔해요. 왜냐면 윤석열 씨는 지지율이 지금은 제일 높으니까 윤석열 씨는 나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거 그죠? 네. 준비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이제 준비한 거 얘기할 거고 이재명 씨는 계속 아닌 척 할 거고, 네. 안철수 씨는 계속 똑똑한 척 할 거고, 그죠? 네. 심상정 씨는 정의당이니까 계속 정의로운 척 할 거고, 네. 계속 그러다가 끝날 거예요. 네.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기 2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오늘은 진짜 별로 안 들으셨어요. 토론회 때문에 다 그거 보러 갔어요. 네. 아마 찍을 분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죠?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뻔해요. 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번함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기자들이 다음날 아침에 딱 이제 일어나면요. 다음날 점심쯤 되면 이제 그 정리가 싹 돼 있어요. 정리가 싹 돼 있고 토론회를 안 봐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리를 싹 해놔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토론회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 점심 내일 오전까지 점심에 밥 먹기 전까지 이제 각각 반대편에서 물고 늘어져요.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잘했다. 뭐 상대방 이거는 뭐 후보감이 아니다. 막 물고 뜯고 막 그래요. 네. 그 말 많이 하는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말 많습니다. 그거를 다 정리된 상태에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난 척, 똑똑한 척, 아닌 척, 뭐 열심히 하는 척, 정의로운 척 다 떠나고 떠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점심쯤에 뭐 어지간하면 주말에 기사 안 보시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보실 생각 있으시면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세요. 월요일 날쯤 되면은 다 정리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항상 무슨 사건 사고 터집니다. 정치인 관련해 가지고 주말에 꼭 무슨 사건 사고가 나오니까 아무리 오늘 밤에 애써서 그거를 딱 이렇게 토론회 그걸 1시간 2시간을 계속 보시고 그 뒤에 후속 기사를 바로 보셔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뭐 토론에서 누가 아무리 잘해도요 주말에 또 어떤 사건 사고 터지면 다 묻혀요.
그럼 뭐하러 봐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제가 왜 안 본다고 하는지. 네. 시간 아깝습니다. 나중에 아무튼 내일 점심쯤 되면 다 정리돼 있어요. 네. 시간을 아끼셔야죠, 그죠? 네. 근데 오늘 그 토론회 보러 엄청나게 가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제가 전문가면서 네, 진짜 이렇게 저희 방송에 사람 없는 거 처음이에요. 한 번 있었다. 저기 2010 언제였더라? 월드컵 때 한번 월드컵 우리나라하고 어디하고 네덜란드였나? 또 어디였는데 할 때 한번 그때 한번 방송 열었다가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 있는 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토론회에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열심히 해보죠.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네, 진짜로 그 옛날에 월드컵 이후로 사상 최저인 것 같아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네, 돈 내려온다님도 어서 오시고, 네, 모링가님도 어서 오시고, 네, 김희영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보시면 이제 그 지수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지수가 좀 빠진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어젯밤에 좀 빠졌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거 짧게 얘기할게요. 미국이 어젯밤에 하락을 좀 했는데 다우지수는 올라가다가 이것도 좀 빠졌고요. 올라간다기보다 뭐 이제 보합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여기 마이너스 1.4%, 나스닥은 마이너스 2.1%, 네, 빠졌죠, 그죠? 이게 뭐냐면 어제 얘기했던 변동성이에요.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1982년도 이래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인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뉴스 나오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살짝 움직였겠죠. 예, 국채금리가 살짝 움직이면 나스닥이 살짝 요즘 같이 움직이거든요.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살짝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스닥 지수가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나스닥 지수가 변동성을 보이면 우리나라도 보일 거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그 저기 뭐예요, 바다도 아니고 저수지 있죠. 큰 저수지도 보면 조금씩 파도가 일렁일 때가 있거든요. 조금, 그죠? 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찰랑찰랑. 네. 그 정도의 변동성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이 빠졌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0.8% 빠졌는데 코스닥은 또 2% 넘게 빠졌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왜긴요, 개인들이 이제 돈 던지는 게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별히 또 누가 많이 빠졌냐면 이 친구들이 또 많이 빠졌어요. 좀 보이시죠?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어제 얘기 드렸던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죠, 그렇죠? 네, 어제도 거의 하한가였는데 오늘 10% 추가 하락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셀티온 헬스케어도 좀 빠졌고요, 그죠? 네. 코스닥 대형주들이 힘을 못 써요. 허러비스도 게임주인데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30% 이상 빠졌죠. LNF도 마이너스 5%, 그죠? 셀티온 이제 당연히 같이 빠졌고, CJ ENM도 힘을 못 쓰고 있고, CJ 진단키트 이것도 3% 빠지고. 분위기가 안 좋죠. 예, 그래서 그래요. 위메이드. 예. 제가 어제 이 화상이라고 얘기하죠. 네. 기업이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빠진 게 꽤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10월, 11월, 12월 달 다른 종목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지금 반대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싸다고 막 저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황수영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냥 이런 거는 안 보시는 거예요. 네. 과열돼 가지고 이제 조정을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12월부터 조정을 시작한 건데요. 고점은 11월달에 찍었고 본격적인 조정은 이미 12월 초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벌써 3개월 전인데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이쪽에 이제 많이 빠지니까 코스닥 쪽이 좀 괴로운 거예요. 코스닥 쪽에 게임주들 많잖아요. 그죠? 바이오주들도 꽤 있고. 요즘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면 이제 리오프닝 테마주라는 것들이 급등을 합니다. 재밌는 게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은 되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안 쓰고 리오프닝, 뭐 재개장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네. 뭐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그냥 머릿속에 쏙 남게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유흥, 향락, 네, 요런 쪽 테마주가 움직입니다. 엔터주, 놀자, 테마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놀자라기보다 유흥 심하게 얘기하면 유흥, 향락 네, 요런 쪽에 가요. 뭐냐면 이제 여행주 있잖아요. 여행주 올라가는 거야 뭐 당연히 이해하시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써놨는데 여행주 뭐가 있겠어요?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나 뭐 그죠? 레드캡프 이런 거 요즘에 보면은 잘 올라가죠. 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할 때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2월 초부터 그러니까 구정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막 2만 명, 3만 명, 막 5만 명 나오니까 막 벌벌 떨고 막 손절하고 다 은행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죠. 세력들은 거꾸로 뭐예요? 리오프닝 테마주들을 올리고 있죠. 언제부터요? 2월 초부터. 설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올리고 있다니까요. 네, 올린다고요. 근데 이게 여행주도 있고 뭐 면세점 관련주도 있고 화장품주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잘 안 남으니까 유흥, 향락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하다가 저희 방도 지금 관광 관련주를 사놨어요. 화요일날 추천한 게 관광 관련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 SK텔레콤 쓰신 분들 중에 어제 그래서 공지사항으로 뭐 그 얘기해드렸던 거예요, 그죠? 네, 화요일날 추천한 게 그거예요, 관광. 네.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알코올 관련주들 있죠. 풍국주정이라는 것들. 네. 알코올, 발효, 발효 빼고. 네. 그 아무튼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주정, 술 원료, 알코올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해요. 재밌다니까요. 진로 발효. 이게 뭐하는 회사겠어요, 그죠? 네. 저도 옛날에 한때 이 친구랑 참 친했었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술 좋아할 때는 이것만 먹었었거든요. 네. 지금 막 들었다 놨다 하죠, 그죠? 네. 알코올.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유흥이죠, 유흥. 네. 그 다음에 향락이 뭐냐면 도박. 네. 우리는 이제 뭐 대놓고 저기 그 대마초 같은 거 못 피니까요, 그죠? 향락이 뭐겠어요? 카지노죠. 네. 여기 보시면 오늘 보세요. GKL 이거 이제 카지노 관련주죠.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 7%까지 급등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강원랜드 아시죠? 뭐 하는 회사인지, 그죠? 네. 5%까지 급등했어요. 거래가 많죠. 이거는 소형주 아니에요. 중형주라고 보셔야 되죠, 그죠? 근데 중형주가 거래가 이만큼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상승이란 얘기죠. 근데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론도 안 헷갈리게, 그죠? 롯데 관광개발 네, 열심히 올라오고 있어요. 개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 망한다고 은행으로 갔는데 여기는 세력들이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뉴스 보다가 맨날 그래요. 언론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언론은 부패됐다. 그러면서 뉴스를 맨날 보고 그 얘기를 다 믿어요. 미치겠어요. 올라오죠, 그죠? 이미 2월 초부터 올라오고 있었다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회원가입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방에. 그럼 이제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분들이 돈 벌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그냥 들어오세요. 그분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연락을 몇 건 받았는데 지금 주식해도 될까요? 지금 들어오는 게 어떨까요? 계속 물어봐요. 근데 안 들어와요. 네. 근데 안 들어와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망설이시는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뒤늦게 들어와요. 뒤늦게.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거 여담인데 애니농률이 이제 저희 방에서 작년 3월 초에 바로 추천 나온 게 여기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상한가 있죠. 그날 아침에 동시호가에서 매수 사인됐거든요. 여기서 들어오려고 했던 회원이 있었는데 안 들어오고 나중에 이쯤에서 들어왔어요. 윤석열 테마주 급등하기 직전에 들어오겠다고 하더니 사라졌던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한 4개월, 5개월 뒤에 이런 데서 들었다니까. 확 누를 때 그동안에 딴 데 가서 다 깨먹고 이런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요즘에 아무튼 이제 이런 데서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아무튼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개인들은 주시장에서 지금 도망간 겁니다. 이거. 네.
도망간 은행으로 저기 뭐야 주식 버리고 은행 가서 예금 들었다 그거 그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도망간 겁니다. 네, 스리타 엔지니어 어서 오세요. 네. 맞지 않습니까? 도망간 거예요. 은행으로 돈이 가는 게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도망간 겁니다. 내 돈 사라질까 봐. 이제 그럴 때 세력들은 이제 그거를 비웃듯이 매집을 하고 올리죠. 네. 지금 그 단계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밀어붙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유흥, 향락, 그러니까 알코올, 도박 관련주들도 들썩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김부겸 총리 말이 살살 바뀌죠. 뭐라고 그래요? 보름 전에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니 딱 2주, 열흘 정도 지난 거죠. 열흘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상황 봐서 방역 패스 뭐 이런 거 다 해제하겠다고. 해제하겠다는 소리를 지금 슬슬 흘린다니까요. 오늘 대놓고 했지만 이거 감기니까 풀릴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가 푸니까 우리나라도 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기 프랑스나 이런 데도 지금 다 푸는데 우리나라만 안 풀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네. 풀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 푼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 억눌려 있었던 그 욕구 또는 욕망, 그죠? 스트레스가 한 번에 펑 터지면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여행 가고 돈 쓰고, 그죠? 네. 막 그냥 술 먹고 막, 그죠? 네. 관광버스 타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죠? 네. 모여가지고 그냥 동창회하고 개모임하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죠? 옆에서 누가 하면 같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군중심리가 그래서 무서워요. 네. 이런 거 되게 재밌게 얘기해 드리죠, 그죠? 네. 나중에 폭발한다니까요. 네. 여태까지 못 만났던 친구들 동창 다 모여가지고 네. 아주 그냥 네. 술이 모자라서, 그죠? 네. 재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요. 사람이 억눌렀던 게 있기 때문에 네. 터지면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기대감에 벌써 들썩이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저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턴어라운드 실적이 좋아질 테니까 실적 상승을 동반한 뭐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돈이 들어와서 올리는 거예요. 아까 그 강원랜드나 이런 거 보세요. 그냥 테마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돈이 들어와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지금 막 농담 따먹기 한 거 같죠?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네.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 돈이 들어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테마로 먹고 싶으시면 단기로 그냥 빨리 수익 내고 딴 데로 가시면 되고, 다른 종목으로 이사 가시면 되고, 나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네, 진짜 코로나 이제 여기에서 이거 이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와 진짜 이거 매출도 크게 일어나고 네, 수익도 잘 날 것 같다. 네, 그러시면 이제 좀 중장기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또 8시 반이죠, 그죠? 여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제 네, 끝나지가 않아요. 자 준비하게 자, 보시면 자 어제는 이제 위메이드를 놓고 얘기를 했죠, 그죠? 위메이드를 놓고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주가가 추세라는 게 있는데 추세는 어제 얘기했던 핵심만 짧게 얘기할게요. 추세라는 거는 상승 추세, 횡보 추세, 하락 추세 세 개가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보 추세 박스권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가 그죠? 네. 조정 즉 하락 추세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알고 뭐 낙폭과대라고 해서 막 사시거나 그러지 마셔라. 고생한다 그런 얘기였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차트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자, 심각한 조정이었죠, 그죠? 하락 추세로 떨어지다가 그죠? 하나 둘 자, 이게 뭐예요? 역해된 숄더형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놓은 거란 뜻이거든요. 네, 역해된 숄더형인데 이게 뭐냐면 상승 전환형 패턴이에요. 그죠? 이게 나오면서 추세를 뭘로 바꿔요?
추세를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꾸죠. 그죠? 거래가 증가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 차트는 뒤집어 놨으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계속 떨어지겠죠.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차트를 그대로 뒤집으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HTS에서 제공하는 차트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차트를 뒤집어 주는 게 있어요. 이 뒤집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차트를 굉장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 뭐라고요?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얘기를 해드리죠. 자, 보시면 진짜 이런 거는 이제 대형주 있죠. 이런 거를 공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별주 개별주하고 테마주 같은 걸로 하기보다는 뭐 지수도 이제 미국의 뭐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말고 코스피 지수, 아니면 개별주 테마주보다는 대형주 중에서도 좀 업종 대표주 이런 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추세를 볼 때는 그게 맞아요. 막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이제 개별주 테마주도 맞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상한가가 잘 나오는 그런 테마주들은요, 추세선을 그으면 잘 안 맞아요. 왜냐면 그냥 툭하면 그것도 상한가 나오고, 툭하면 확 투매 나와서 빠지기 때문에 차트 선긋기가 되게 그래요. 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기본은 큰 거에다 가야 돼요. 큰 거에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부터 가볼게요. 삼성전자는 쉽게 얘기 드릴게요. 이거예요. 자, 예전에 조정을 심하게 받았을 때가, 이 차트 들어볼까요? 차트가 어째? 제가 봐도 이상했어요. 이 차트가 아닌데? 보니까 차트가 뒤집어져 있었어요. 제가 뒤집어 놓고, 그죠? 자, 보세요. 이걸로 보지 말고 이걸로 보시죠. 자, 삼성전자. 자, 보시면 조정이 뭐예요? 횡보 조정이나 아니면 뭐 가격 조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횡보 조정은 말 그대로 이제 박스권이고, 이제 하락 추세, 그러니까 횡보 추세가 횡보 조정이라는 얘기니까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둘 중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자, 이평선을 다 지워놓고 보죠. 보시면 쉽게 생각하면 2013년부터 2015년도,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리고 있을 때, 금리를 올릴 거다, 뭐 테이퍼링 할 거다 그러고 있을 때는요, 삼성전자가 뭐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살짝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그죠? 하락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였는데 이걸 어떻게 돌려 세우냐면, 거래가 감소하다가, 그죠? 갑자기 거래가 빵 터지면서, 그죠? 여기를 제껴요. 제끼면서,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횡보 추세죠. 여기를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다가 탁 터지면서 돌파하고 한번 누른 다음에 쭉 간 거예요. 대형주는 추세를 돌릴 때 이런 식으로 돌려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일정하죠, 그죠? 일정하게 이렇게 하다가 거래가 탁 터지면서 팍 올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고, 보통 또 눌러요. 누르고 이렇게 가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때 미국이 금리 올렸어요. 요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아시아이기 때문에, 아시아고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랬어요. 망할 놈들, 욕 좀 할게요. 망할 놈들이 우리 보고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하고 여기서 손절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 반등 나오는데 막 서로 팔으려고 본전이다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대요. 올라올 때마다 본전 매도하겠다고.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금리 인상한다고 금리 인상 했어요. 금리 인상 한다고 급락했고 금리 인상 하니까 바로 한번 슥 눌러주고 이렇게. 지금은 이미 쌍바닥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 전후로 눌렀는데 지금은 안 누를 수 있다고. 왜냐하면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지금은. 그때 삼성전자 여기에요. 미국이 금리 계속 올릴 거라고. 지금이랑 똑같아요 차트가. 그리고 나서 쭉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탄핵이 터졌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용 회장 구속시켰죠. 그래서 더 갔어요. 더 갔다니까요. 더 갔어요. 이게 뭐예요? 상승 추세로 바뀐 거예요. 이 각도. 이 각도로 바뀔 때, 상승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뀔 때 언론에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드디어 절대 망하기가 힘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못 알아들으실까봐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시면 돈 많이 법니다. 많이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GDP 어쩌고 저쩌고 국가 부채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 같다. 뭐 맨날 그 소리 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망할 것 같다고. 그래서 개인들 다 내보냅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아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안 올라갑니다.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헷갈리게 하고 아주 그냥 서로 싸우게 만들고 난리다. 그리고 나서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세 상승장이었다는 얘기였겠죠. 대세 상승장까지는 아니었고 이쪽 업종이 되게 잘 갔었어요. 여기서 항상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매를 많이 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토론회가 정말 치열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3분의 1도 안 들어오신 것 같아. 오늘 평상시에 3분의 1도 안 들어왔어요. 유튜브 쪽이 지금 제일 심각해요. 자, 옛날 같았으면 녹화를 안 남겨놨을 텐데 뭐 토론회를 보시는 그 마음을 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상승 추세로 바뀌었죠. 그런데 또 이만큼 올라오면 즉 2만원에서 6만원 가까이 왔거든요. 거의 3배 올라왔습니다. 3배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그랬겠죠. 우와 삼성전자 또 가는 거 아니야? 그래요. 여기서는 또 그래요. 삼성전자만한 게 없다. 삼성전자 없으면 바보다. 직장에서 삼성전자 안 들고 있으면 나만 왕따 되는 것 같다. 그래 우리 애들한테 적금을 들어주느니 그래 삼성이 망하겠어? 그래 나 갤럭시 좋아하는데 삼성 그래 삼성을 우리 아들한테 주자.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치는 거죠 이제. 항상 그래요 항상. 저는 원래 연기를 되게 못하는데 이런 거 되게 잘하죠 그죠? 하도 옆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흉내낸 거예요 흉내. 연기라기보다. 이러면서 이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조정 과열됐으니까 지져야죠 그죠? 이유는 뭐냐면 저거였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조정받을 자리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진 거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봉합이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었어요.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자, 추세를 상승으로 바꾸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원인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을 건드렸잖아요. 그죠? 건드렸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건드렸으면 확실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건들기만 하고 이상하게 책임을 못 지더라 이거죠. 일본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가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도.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흔들었죠. 그래서 폭락이 나옵니다. 그때 에칭가스 뭐 그랬잖아요. 에칭가스도 있고 세 개 뭐예요? 엘카 브라수인가 뭔가 기억도 안 나요 이제. 막 그런 거 나오면서 막 그 뭐 일본 뭐 노제팬 그리고 막 반일 막 그 운동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까진 좋은데 그때 그래 정신을 폭락시켰어요. 폭락시켰다니까요 그때. 이재용 부회장 잠깐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요거 처리하고 나서 다시 또 감옥 또 갔잖아요. 네. 이런 얘기 쭉 해드리면 재밌는지 모르시나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는데 결국엔 어디에요? 이 하락 추세까지 여기 상단 여기서 지지 나오고 여기서 사람들 삼성전자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 망할 것 같다고. 그리고 나서 쭉 올리면서 그죠? 거래 증가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앞고점을 제낍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오늘 삼성전자 얘기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네. 상승 추세로 다시 바꿔놨어요. 그러나 중국에서 중국 우한 폐렴이 터지면서 팬데믹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져요. 그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였어요? 기회였죠. 그죠? 네. 왜냐하면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큰 경제 전 세계의 그 위기가 오면 뭐 한다고요? 돈을 풀어요. 돈을 풀면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오기 때문에 항상 급등하거든요. 그때 저희도 삼성전자 갖고 있었어요. 돈 많이 벌고 요즘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샀죠. 나중에 여기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상승 추세였던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긴 했지만 상승 추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다가 또 이제 개인들이 뭐예요? 그래, 나만 삼성전자 없는 거니까 직장에서 왕따 된 거 같고 나 혼자 벼락거지 된 거 같고 그래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뭐 은행에다 돈 넣으면 이자 얼마 주지도 않는데 내가 여기다 대서 둬서 애들한테 미안해서 내가 부모의 자격이나 있나. 그래 삼성전자 안 망할 것 같으니까 나 갤럭시도 좋아하고 난 애플 싫어 아이폰 싫어 그러면서 이제 그래 삼성을 물려주자. 네. 사줬는데 이제 뭐 또 고생하는 거죠. 네. 그 손절 냅두면 되는데 배당도 다 주는데 그죠? 네. 손절하니까 반등 나오고 괜히 팔았나? 다시 사니까 또 떨어지고 미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를 보면 상승 하락 추세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삼성전자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넘어가야죠. 그죠? 요거예요. 네. 그죠? 이렇게 바뀌는데 크게 보면 어때요? 10년치만 볼까요? 10년 그냥 이거예요. 10년치. 네, 뭐예요? 그냥 이거라고요. 상승 추세. 그냥 죽을 때까지 우상이야. 저는 삼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LG도 잘 됐으면 좋겠고 현대도 그렇고 포스코 뭐 롯데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못 따라오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 우리 애들한테 주식을 사줘야지. 왜 항상 요런 데서 사냐 이거예요. 요런 데서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이 애들을 생각해서 삼성전자 산다고 하면 기억하세요. 여기에요. 그때는 좀 피하세요. 그 사람들이 손절했다 그러면 여기에요. 그때 사시고 대신에 샀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조용히 쓰셔야 돼. 조용히 사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거의 한 20년 전이죠.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저도 기억에 나요. 밤에 이제 밤늦게 이제 샤워하고 딱 나왔는데 TV에서 뭐 비행기가 막 건물에 충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CNN. 그래서 저는 무슨 밤에 갑자기 그때 평일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영화 하는 줄 알았어요. 웬 특집 영화 하나?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OTT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넷플릭스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9.11 테러 그거 이제 뭐 속보로 막 TV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밤늦게. 그 다음 날 평일이었겠죠? 주식시장 열리잖아요. 제가 아는 두 사람이 주식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이니까 오프라인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HTS가 별로 잘 안 될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주식시장으로 뛰어갑니다. 한 사람은 손절하려고, 한 사람은 주식 사러. 누가 이겼을까요? A는 손절하러 갔고 B는 그 주식 받으러 갔어요. 누가 고수였을까요? A일까요? B였을까요? 당연히 B죠. 그죠? 네. 왜 이겼어요? 크게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기회로 갔던 거예요. 테마주 사러 간 게 아니고, 네. 그죠? 네. 뭐 테마주 샀겠지만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객장으로 바로 뛰어.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대형주를 두 개 더 볼까요? 네. LG화학이랑 2차전지 좋아하시죠, 그죠? 네. LG화학이랑 삼성 SDI. LG화학이 뭐예요? LG화학이 옛날에 저기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이게 이렇게 갔었어요. 그때 화학 업종이 코스피 대장주였는데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 상승 추세였죠. 이게 대장 시가총액이 이게 3위까지 갔었나 그래요. 2위는 아니었던 거 같고 2위는 현대차,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현대차, 3위가 LG화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아야죠.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일정하죠, 그죠? 그러다가 자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내고 방향을 틀죠, 그죠? 틀면서 어떻게 돼요? 약간 우상향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추세가 다시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추세로 바뀌죠. 대충 이렇죠. 자, 이거를 당겨서 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LG화 2차 전지가 그때 이제 성장을 막 하고 2차 전지 그때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락 추세였죠. 이건 왜 그랬냐면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서 그래요. 그때 맨날 트럼프하고 시진핑 둘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자 아까 삼성전자처럼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래야죠. 딱 그죠? 저항을 박스권 뚫은 거예요. 뚫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거리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제 가자 그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졌어요. 와장창 깨지고 나서 다시 그냥 바로 감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보유 종목이었어요. 맨날 테마주만 하는 줄 아시죠? LG화학하고 삼성 SDI 이런 것도 다 추천했었어요. 다 보유 종목이었어요. 중장기로 이거 가져가던 거예요. 수익 많이 났어요. 네. 20만 원대인가? 거기서 샀는데 나중에 저기 10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대량 거래가 솟구치면서 시세 분출했죠. 그죠? 시세 분출하면 어떻게 돼요? 쉬어야죠. 대형주니까 좀 오래 쉬어야죠. 그래서 작년 초에 이거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조심하시라고. 지금도 조정 중.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예요. 지금은 조정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네. 자, 지금 토론회 근데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그죠? 네. 방송 듣고 계신데, 그죠? 네. 나중에 이제 내일쯤에 보죠. 네. 내일 되면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삼성 SDI는 LG화학이 이렇게 아까 하락 추세로 떨어지고 있을 때 삼성 SDI도 2차 전지 관련주로 매집이 저희 방에서 했던 건데 이거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약간 우상향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더 정확하게 보면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에 가서는 약간 수렴형 차트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박스권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수렴형 차트라고 하는데 삼각 수렴형. 네. 이게 더 잘 가요. 자, 이게 나왔죠. 아까 LG화학이랑 똑같은 시기에 즉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거의 합의가 끝나고 거리가 실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자 그랬는데 가다 말고 코로나 터져서 폭락. 대량 거래가 들어오죠. 누가 샀겠어요? 누가 샀겠어요? 큰 손들이 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날아간 거예요. 그 당시가 아주 기회였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때 보이세요? 조정 중이죠. 거래가 실리면서 약간 떨어졌으니까 조정 중. 조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즉 삼성 SDI를 뭐 한 5년 이상 뭐 3년이나 5년 이상 보고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셔야죠. 그러나 그냥 반등 먹으려고 들어간다. 10%, 20%, 30%짜리 먹으려고 들어간다. 딴 거 하시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이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지금 한 55만 원 전후에 있으니까 이 종목이 70만 원을 넘어가면 30% 수익이 되는 거예요. 70만 원 넘어가려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지금 전저점도 깼어요. 거래 실려서 되게 불편하실 텐데, 그죠? 네.
여기서 수익 내시느니 다른 데 가서 수익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대형주들이죠. 자, 그리고 아이고야, 또 시간이 또 지수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그죠? 네. 벌써 52분이네요. 자, 좀 더 해볼까요? 개별주, 네, 덕성. 이거 이제 이거 대선주죠, 그죠? 네. 이게 시기하게 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길게 대충 거볼게요. 이 방향으로. 그냥 미중무역, 이것도 미중무역 전쟁 터지고 나서 크게 못 가고 이랬던 거예요. 네. 이러다가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하죠. 거래가 보이죠. 이 당시에는 이낙연 테마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었다 놨다 하죠. 갑자기 윤석열 테마주래요. 그때 덕성 우선주가 더 잘 가긴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코로나가 터지죠. 이것도 이제 박살났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돼가지고 뚫은 다음에 지지하고 날아갑니다. 여기는 가격이 2,000원, 3,000원입니다. 나중에 3만원까지 가죠. 예, 대선주로 이게 초반부터 많이 갔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대표적인 개별주 패턴이라고, 개별주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손오공 이것도 이제 장난감 회사 잘 아시죠? 또 여러 가지 테마주가 되는데, 손오공을 보시면 뭐 이런 케이스죠. 네. 이런 식으로 처음 이런 식으로 떨어졌죠. 이 방향으로 떨어지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각도가 되게 좀 밑으로 가파르죠, 그죠?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거래가 들어오면서 코로나 때, 그죠? 네. 들었다가 놓고 지지한 다음에 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바꾼 전형적인 개별주 테마주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요. 제가 7자를 좋아해서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추세를 공부하실 때는 개별주 테마주부터 하시면 안 돼요. 큰 지수,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 그런 대형주 중에서도 큰 거, 거기서 이제 마스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테마주를 좀 선을 꺼보시면 도움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손오공도 이게 탄력이 좋아요. 네. 유명한 장난감 회사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솔고바이오 얘기는 오늘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솔고바이오는 다음 주 얘기할까요? 네. 다음 주 월화 공개 방송 하는데 공개 방송 때 해드려도 되고. 네. 자, 솔고바이오는 못하겠네. 시간 안 되겠네. 솔고바이오를 추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들으시면 대선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시간이 또 밀리네요. 자, CU 메디칼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그 코로나 이제 방역이건 뭐 치료건 격리건 알아서 해라. 이번은 이제 이쪽으로 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소 포화도 뭐 이제 그 부족, 그 우려, 수혜주 그걸로 이제 CU 메디칼이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는데 뭐 오늘 잘 끝났네요, 그죠? 잘 끝났어. 잘 보세요. 저희만 보여준 건 아닌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들었다 놨다 했죠, 그죠? 거래가 보니까 좀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재료가 있어서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첫 해였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바이오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급등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거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마가 돼서 시세를 분출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조정이 오겠죠. 그죠? 세 번이나 급등을 했으니까 대충 조정이 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거래가 연속으로 터졌기 때문에 여기가 과열됐던 게 맞아요. 재료가 계속 나왔었는데 악고점을 못 제끼고 그러다가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그쵸? 네,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선주들이 잘 갔고 이쪽 바이오주들은 힘을 좀 못 썼죠.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가 12월이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데 보통 3개월, 옆으로 돌리는데 2, 3개월 걸린 다음에 다시 바닥 잡고 올라와요. 보통은. 그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네. 뭐 재료가 없어서 못 올라와도 옆으로 횡보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이 고점이었으니까 봄이 됐을 때 아카시아가 5월 달쯤에 피나요? 네. 아카시아 필 때쯤 되면은 바닥 잡고 돌아섰었어야 돼요.
더 이상 안 빠지고. 근데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재수가. 왜 재수가 없었느냐? 이제 3개월 지났죠, 그죠? 바닥을 잡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카시아 꽃이 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돌아서려고 했는데 유상증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저점을 깨면 권리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게 무상증자면은 떨어졌겠어요? 양목 나왔겠죠. 네. 그냥 확인해 볼 것도 없어요. 네.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유상증자 발표 급락하죠. 그래서 전저점을 깹니다. 전저점 여기였는데 깨지더니 권리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저항이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한번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는데 못 올리고 버벅거리고 있었는데 재수가 없는 거예요. 8월 달에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고 또 폭락을 시키니까 자꾸 저점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깨졌죠. 그 다음에 전저점 여기였는데 또 깨졌는데 또 회복이 안 되네요. 옆으로 막 돌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전세계 증시가 폭락하니까 전저점을 또 깨지는 거예요. 깨고 나서 못 올리는 거예요. 이건 이 종목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벅버벅거리면서 있다가 올라오려고 했는데 오미크론 터졌대요. 사람들이 또 터졌어 뭐 손절했더니 올라가요. 수혜주래요. 갑자기 수혜주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샀겠죠. 여기 이제 물린 사람들도 이제 들고 있을 거고 올라오겠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 증시가 막 하락하는 거예요. 그냥 또 전저점을 또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가니까 우리 수혜주인데요. 또 올라오는 거예요. 확진자 증가하니까. 확진자는 증가하고 사람은 덜 죽고 방역 패스는 해제하고. 왜냐하면 감기니까. 네,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원래 여기에서 돌아서 나갔어야 됐는데 세상에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1600원인가 1700원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갔냐면 1000원 깼었어요. 900원대 갔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 안 하고 주식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끝이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 말이 전 진리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던데요. 성경을 잘 모르지만 눈물로 뿌린 씨앗은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 네. 저는 명언집 같은 거 안 봅니다. 네. 그거는 멋있는 말은 명언집에 있는데 명언집에 진리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불경 공부하시면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고 천주교나 어디 기독교 쪽에 계신 분들은 성경 보시면서 진리라고 생각하시니까 각자 그죠? 네. 명언집보다는 경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경전은 안 읽어봤는데 네. 글자도 모르겠고 네. 근데 아무튼 고생 끝에는 항상 낙이 옵니다. 보상, 영어로 리워드라고 하죠. 네. 보상을 해줘요. 하다못해 요즘에 그 강아지들도 잘하면 그죠? 훈련받고 나면 뭐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주식도 항상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다 팔고 은행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자 그거 받으려고 다 도망갔어요. 그것도 미끼 상품에 걸려가지고 네. 포기하지 마시고 네. 종목들이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편안하게 더 마음을 잘 굳히셔서 투자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신용 자금 얘기를 좀 요것도 시간이 되면 좀 낮에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해드린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되네요. 짧게만 얘기하고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틀 동안 공개 방송하니까 그때 낮에 또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신용이 이만큼 줄었어요. 최근에 이만큼 급격히 줄었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초가 여기입니다. 작년 초보다 신용 물량이 더 줄었어요. 아주 그냥 확실하게 다 내보냈습니다. 신용이 이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 항상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싶은데 들어와서 지금 바닥인 것 같은데 주식을 사고 싶은데 잘 판단 안 쓴다라고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네. 신용 이거 바닥은 틀린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신용 얘기 자주 하죠. 이거는 틀린 적이 없어요. 작년 2월 달보다 지금이 더 낮아요. 네. 완전히 박살내놨어요. 네. 월요일날하고 이제 화요일날 이틀 동안 공개 방송하는데 그때는 낮에 아침 9시부터 그 무료 방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들어와서 들으시면 되고요. 뭐 유튜브로도 이제 실시간 방송 내보내고 여기 사이트에서도 하니까 이제 무료 방송하니까 들어오시면 돼요. 네.
여기 문자반 회원들 공지사항 하나 있는데 오늘 상한가 하나 나온 거 있죠. 네, 상한가 나온 거 얘기해 드릴게요. 어차피 뭐 상한가 들어갔으면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네, 태양금속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이게 왜 얘기해 드리려고 하냐면 원래 보통 이제 팔고 나서 얘기하는데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네. 상한가가 들어왔는데 재료는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어제 시간회에서 제가 능청 떨면서 막 얘기했는데 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테슬라의 자동차 부품 뭐 그런 거 공급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혜주거든요. 수혜주인데 그 기사가 이제 아주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강하게 갔는데 시간에 상한가 나왔고 오늘 다시 바로 상한가 갔는데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 재료가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여기 매물대 들어가는 여기가 입구거든요. 매물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딱 거기에요 지금 여기가. 근데 거래가 하나도 없는 상한가죠. 네. 점 상한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점 상한가. 캔들은 아닌데 사실상 점 상한가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점 상한가들이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거래가 없죠. 네. 굉장히 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여기 태양금속 갖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고생들 하셨는데 여기 뭐야 수고들 하셨는데 앞에서 이제 수익을 냈던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꾹 눌렀다고 올라왔는데 네. 주말 동안에 기도 좀 하세요. 월요일날 점 상한가 나오라고. 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아셨죠? 주말에 기도 좀 하세요. 네. 월요일날 점 상한가 나오라고. 네.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급등 한 번만 더 해주면 정고점이거든요. 네. 요거 팔면은 좋아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죠? 네. 그죠? 어떻게든 올라올 거라 그랬죠, 그죠? 네. 올라오잖아요. 네. 보시라니까요. 월요일날 또 얘기해 드리겠지만 네. 공개방송 때 네. 차트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게 어떻게 올라올까 싶은데 그죠? 탁 기사 하나 딱 나오니까 대번 올려버리잖아요. 오늘 지수 코스닥 지수 2% 급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나왔잖아요. 이 얘기 왜 드리냐면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계속 얘기해 드렸잖아요. 세력이 어떻게든 올릴 거라고. 거래도 안 나왔어요. 네. 거래가 없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다는 얘기. 세력이 물량 감아 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나오죠. 이해되셨죠? 네. 잘 되실 거예요. 이게 오늘 공지사항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솔고바이오나 이런 얘기를 아까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시간이 또 안 되니까 요거는 월요일날 그 공개 방송할 때 그때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 이쪽 먼저 끄고요. 네. 여기 이제 우리 또 김 실장이 방송 준비하시는데 뭐 하시나 잠깐 볼까요? 네. 김 실장이 방송 잘 하시죠, 그죠? 네.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우려, 그 다음에 에그플레이션 우려로 확대 요거 분석. 네. 요거 하신다고 하네요, 그죠? 네. 요즘에 주말 동안에 아마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 그런 것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들이 지금 막 움직여요. 오늘 사료주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고유가 수혜주하고 이쪽과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잘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에 편안하게 쉬세요. 여기 그리고 김 실장님 저기 문자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문자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기 라이브도 해요. 라이브 회원도 이렇게 다 같이 운영하시니까 지금도 회원들 있으시고 네. 가서 이제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제가 일부러 이제 3일 동안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공개 방송하니까 공개 방송 때는 이제 회원 가입 하시면은 기간을 더 보너스로 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가입 문의 있으신 분들 여기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가급적이면 주말에 뉴스 보지 말고 편히 푹 쉬세요. 네, 주말에 뉴스 보시면 네, 정신적인 그 체력이 약해져서 네, 월요일부터 고생하세요. 요즘엔 그래요. 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공개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